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이제 매달 100만 원이 생기면 저는 비트코인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자산으로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향후에 비트코인이 금의 움직임을 따라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로그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프상으로는 완만한 상승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로그 차트이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네. 지금까지 좀 이렇게 벌어진 일은 이미 좀 이제 엎질러진 물이고, 뭐 네. 계좌에 뭐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뭐 한 30% 정도씩 마이너스가 보통 평균적으로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물리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앞으로 현금 흐름은 한 월 100만 원씩은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 좀 어떻게 투자를 앞으로 해가면 좋을지.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성향이 손실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원금 손실이 와도 상당히 이제 그 개의치 않으신 분들은 이제 열심히 물타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으면 이제 사실 원금에 대한 집착이 거의 없는 사람이거든요. 뭐 손해 보면 손해 보는 거지. 사실 이런 성격인데.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이제 매달 100만 원이 생기면 저는 사실 비트코인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요? 주식 안 사고요? 예, 네이버 안 사고요?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그 뭐랄까 하여간 그 자산으로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 채널에 나와서도 제가 비트코인 몇 번 말씀을 맞아요. 간단히 드렸는데 저는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은 예. 지금 이미 이렇게 종목 가운데서 얘는 이제 앞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애들은 손절을 하고, 네. 그다음에 좀 그 현금 하고 또 들어오는 현금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그 한 100만 원 정도 어떻게 보면 소액이라고도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좀 미래 성장성이 큰 거에다가 투자하는 게 좋으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예. 근데 이제 이건 제 생각이니까 비트코인이 사실 뭐 굉장히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안티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니면 뭐 네이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 세 분류로 나눠서 그래서 가장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하겠다. 네. 그런 거 이제 그 정도는 안 되고 비트코인을 신뢰가 없다.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보수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네이버, 뭐 삼성바이오 뭐 이런 데에다 이제 물을 타는 거고, 삼성바이오는 떨어지지도 않았으니까 물 탈 것도 없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뭐 원금 손실을 견디지 못하는 분이면 당연히 6% 이제 예금 넣고. 예금으로 하고 이런 건데요. 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향후에 비트코인이 금의 움직임을 따라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점차로 금의 역할을 비트코인이 대체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피델리티의 그 줄리안 티머라는 분의 트위터에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금색 그 선이 그 금의 가격 움직임이고요. 까만 선이 비트코인 움직임입니다. 최근에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 비슷합니다. 그래서 향후 비트코인이 금의 궤적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로그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프상으로는 완만한 상승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로그 차트이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금 손실에 덜 민감하지만 그래도 큰 손실을 견디기 어렵다 이런 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우량주 이런 거에 투자를 하면 좋고요. 아니면 뭐 지수를 사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주, 그다음에 IRA 관련주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원금을 전혀 손실을 안 보시겠다 하는 분들은 이제 은행 예금 이런 거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배당주 그다음에 이제 성격상 그런 분들은 이제 주식을 해야 되면 원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지만 또 주식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사실 배당주를 사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네. 근데 이제 배당주도 신문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배당주,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배당주 그냥 사면 안 되고 이것도 자신이 직접 찾아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 진짜 배당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이 기본적인 지식과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제가 간단히 하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지인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험을 가입한 게 있습니다. 뭐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연금 보험 비슷한 거라고 해서 이제 가입을 했는데 어차피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입해달라고 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따지고 싶지 않아서 그냥 했는데 5년이 지난 어느 날 확인을 해보니까 해지 환급금이 원금에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확히 제가 4년 10개월을 벌었는데 해지 환급금이 원금의 81.5%. 그래가지고 참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눈 감고 이거 배당주 투자만 해도 사실 이것보다 나은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해지를 해버렸어요. 그걸. 해지를 해서 해지 환급금을 찾고 어차피 보험 붙는다는 생각으로 40만 원 정도를 계속 넣었거든요. 40만 원을 그냥 배당주를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이 돈을 넣고서 이 배당주만 사 모으는 거 그런 투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익이 꽤 괜찮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두 가지 종목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응용할 수 있으면 응용하고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하나금융투자 하나증권에서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작년 3월 29일 금호학에 대한 보고서를 냈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제목이 이제 대세 상승 사이클 도래라는 건데요. 이 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회사의 배당 성향 가이던스 적용 시 배당금은 최소 8,000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배당 확대도 가능하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자,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제 금호학 우선주 배당 수익률을 계산해봤더니 최소한 8.7%더라고요. 그 굉장히 높은 배당이 가능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회사의 히스토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면 배당 성향도 좋고 그리고 업황도 생각보다 호황이어서 배당금이 8,000원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높은 배당을 주면 연말로 갈수록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하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실제로 이 회사는 10,000원이 넘는 배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연말 배당락 전에 주가가 125,500원이었는데 하나증권 보고서를 냈을 당시에 83,200원이었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만약 이때에 보고서를 보고서 주식을 샀다면 배당 수익률은 12.1% 그리고 배당을 받지 않고 배당락 때 매도를 했다면 50% 수익이 났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그 증권사의 보고서를 잘 보면 거기서 사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대신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인데 리서치 아름이라는 데서 이제 작년 3월 23일에 대신증권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동사는 금융주 내에서도 대표적인 고배당주로서 국내 증권사 가운데 배당 성향이 가장 높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서는 2021년도에 별도 기준 40% 이상을 그 배당 성향을 유지한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그 최소한 40%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시가 배당률이 계산을 해보면 한 10%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회사가 괜찮나 실적도 봐야 되는데 실적을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증권사 애널들도 알아도 이야기 못하는 대신증권 2분기 영업이익 4,500억 굉장히 이익도 좋다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고서를 읽고서 배당주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결국 대신증권 우선주는 1,450원을 배당했는데 시가 배당률이 11%가 넘었고요. 만약 배당락까지 주식을 보유했다면 37%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증권사 보고서를 읽다 보면 그 배당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참고로 저는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배당주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금융당국에서 은행에 배당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취약계층에서는 아무래도 은행의 돈을 상환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그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이유로 해서 그 금융당국에서 은행에다가 배당을 자제하라 이런 권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2020년에 발생했습니다. 2020년 은성수 그 당시 금융위원장은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코로나 만기 연장으로 부실이 이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금융주주나 은행들에게 그런 부분을 생각해 충당금을 쌓고 배당을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뭐 은행주가 혜택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금리가 올라갈수록 부실이 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은행주에는 별로 좋지 않다.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은행들한테 기업 배당 자제하라고 해가지고 그때 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네네네. 그러면 올해는 좀 좋게 보시는 배당주 없으세요? 저는 이제 사실 올해 배당주로 제가 아까 그 보험 해약하고 산 거기에다가 SO일 우성주를 포함을 시켰거든요. 아, 네. 예. 제가 산 거는 3월에 샀어요. 아, 일찍 사셨네요. 네, 일찍 샀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주가가 한 58,000원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뭐랄까 이게 이 정제 마진도 좋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8% 정도 나오더라고요. 배당이요? 배당이 올해 예상이 18% 가까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배당을 떠나서 이렇게 배당이 많이 나오면 안 떨어지거든요, 주가가.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주식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이제
안 떨어지는 주식을 사야 되겠다. 사실 그런 생각을 배당이니까 해서 이제 우선주를 샀는데 그 후로 주식이 굉장히 폭락을 했는데 이거는 아직도 그 가격입니다. 58,000원 뭐 그 정도 59,000원 그 정도인데 와. 근데 실제로 이익인 게 중간 배당을 2,500원씩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말로 갈수록 아마 제 생각에는 한 얼마나 한 6,000원 정도는 추가 배당을 할 것 같은데 와.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때 샀다 그러면 시가 배당이 한 15% 되는 와. 거죠. 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게 그 막 이게 남이 추천해 주는 그런 배당주 말고 본인이 이제 열심히 또 증권사 리포트 보고 찾고 그러면 생각지 못하는 또 좋은 배당주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권사 리포트가 예. 어떤 분들은 뭐 이거 다 맨날 그 오른다 그리고 사라 네. 바이 리포트만 있지 그쵸. 뭐 효과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지금 들어보니까 대표님 말씀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 그거를 갖다가 믿으면 안 되고 어. 이제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뭐 KTNG 같은 경우에 킹달러 수혜주다 그러면 딱 들어보니까는 일리가 있거든요. 왜냐면 환율이 1,450원, 1,500 넘어간다 그러면 모든 관심이 킹달러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그걸 참고로 해서 다른 종목도 찾을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배당 같은 경우도 뭐 이 정도의 배당이 예상된다 하는 건 사실 그런 거는 사라마라가 아니고 사실 자기네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얻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또 공부해서 이런 거는 배당이 한 10% 이상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뭐 주가가 하락을 해도 전체적으로 지수가 하락해도 이런 것들은 떨어지지 않겠다. 10%가 넘어가면 사실 웬만해서 하락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이게 그 주식시장이 안 좋아도 또 그렇게 하락했다 곧바로 반등합니다. 그런 경우는. 왜냐면 뭐 은행에 넣어봐야 이제 지금은 금리가 좀 올랐지만 2, 3%인데 10% 준다 그러면 그런 돈들이 또 들어오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약세 시장에서는 또 배당주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그 지금까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요. 이 외에도 좀 전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그 유튜브나 뭐 신문들 보면 뭐 주식 사지 마세요 더 떨어집니다. 사실 이런 것들 많죠, 또는 요즘에. 썸네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엔 그렇게 달아야 조회수가 더 높대요. 그렇구나. 네, 예. 분위기가. 근데 저는 주식은 물리면서 하는 것이지 바닥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야. 사실 저도 이제 여기까지 떨어질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만큼 하락했다는 건 손해볼 확률이 점차 줄어든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사 더 떨어지더라도 와. 너무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그 지금 정 단계에서는 매수를 시작해도 단계적으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큰 돈을 한꺼번에 하실 분 같으면 연준에서 확실한 그 통화 긴축을 완화한다는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 사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그 계속 주식을 적립식으로 사시는 분들은 뭐 바닥을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사서 계속 이렇게 늘려가면 나중에는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주신 것들 이렇게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본인의 성향을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따져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뭐 한 번에 들어갔다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네. 분할로 산다고 하면 충분히 싼 가격이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더 떨어져봤자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니까요. 현금도 충분히 갖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타이밍이 또 괜찮아 보일 수도 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 사실 계속 현금을 매달 일정 부분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들어오게 하는 거 사실 그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물도 탈 수 있는 거고 또 이미 물려있는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도 되는 거고 사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그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가 잡는 법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좀 반복해서 보시고 또 자산투자 가이드 책 보시면 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 알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이렇게 해서 자산투자 가이드의 저자이신 천백만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